정신여고 영어 담당하게 된 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계셔 조금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자, 네, 지금 어떠셨어요? 앞에? 아니 사실 뭐 네. 지금 기말이니까요. 웬만한 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도 엄마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아이도 이제 어학원 다녔는데 이제 시험은 만점 받았어요. 이번 영어요? 예, 근데 그 어학원에서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학교 거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 그래서 본인은 혼자서 내신을 기말고사 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애를 좀 믿어볼까? 애가 그러니까 뭐 좀 영어는 특히 좀 잘하는데 이번에도 대원 외고를 썼다가 좀 면접이 뭐가 저기 됐는지 면접에서 좀 미끄러지고 해서 뭐 애가 뭐 탭스 같은 것도 번역하고 혼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사실 어제도 프리젠테이션 대회 있었거든요, 정신영어에서.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갖고 이제 4시 반에 발표하고 나서 애가 8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그냥 뻗었어요. 그거 외워갖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영어 만점 맞은 아이가 6명이 있다고 그랬대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는 또 영문학과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영어랑 국어는 문과 학생이니까 좀 제가 1등급을 애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근데 시간이 어학원, 동네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영어 좀 궁금해서 온 거거든요. 영어도 궁금하셔서 오셨군요. 일단 한번 보시면 5월 17일 개강이 맞고요. 어머니 좀 그 학생이 영어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 6명. 이번에 그 영어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은 엄청 쉬워서 보고 와서 뭐 이렇게 해갖고 변별력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학교가 좀 약간 학교를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듯가 이러면서 혼자 자만심에 빠져갖고 그 친구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의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거 듣고 있는 어머님들 조금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냥 대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그 기본기,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외고도 준비했고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 기본기로 아주 잘 풀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기만 잘 되어 있다면. 그런데 영어의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신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좌절일 수도 있었던 시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계시지만 또 여기 이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4번째 페이지인가요? 3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중간고사 내신 분석 이제 앞에는 제가 뭐 자잘한 거 써놓은 거고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 관한 내신 분석을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1등급 몇 퍼센트, 3%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반에서 한 1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명까지가 보통 일반적 이번에 12명 정도까지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이 잘 안 오신다면 한 반에 1명 정도 12반이니까 그리고 한 반에서 2, 3등 정도가 2등급 3등급이라면 한 반에서 5, 6등 정도 이렇게 71등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죠, 어머님들. 그래서 보통 등급 이렇게 뭐 전교등수 이런 또 안 하다하시니까 제가 한번 써놔 봤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첫 시험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배점 및 교과서와 부교재 출제 비율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를 본문이랑 본문 외에 추가 지문 능률국화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교과서를 제가 본문이랑 본문 외를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그러면 본문, 메인 텍스트가 주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머님들이 뭐 정확히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본문이 있고요. 그 여타로 앞뒤에 뭐 듣기도 들어있고 중학교도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뒤에는 그 본문에 해당하는 뭐 또 듣기 조금 붙어있고 뭐 문법도 조금 붙어있고 막 자잘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본문 위주로만 하고 본문만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뒤에 있는 그래머 정도만 조금 포함하는데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술형의 비중을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보시면 교과서에서 본문 외가 서술형, 문항수를 보셔도 교과서 본문에서 서술형이 2문제, 본문 외에서 2문제, 추가 지문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린트 CNN이랑 이런 데서 프린트 추가 지문 나간 거 있어요. 거기서 2문항, 그리고 능률국가에서 2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따로 한 이유가 뒤에서도 적어 놨지만 작년 2년 전인가요? 교과서에 오히려 본문은 조금 나오고 그 다른 여타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말로 멘붕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만 열심히 하고 그 여타 부분은 대충 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보통은. 그래서 정말 그때 점수가 뒤죽박죽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특징이 정말 가장 정신여고의 큰 특징이라 하면 교과서에 구석구석 샅샅이 여기저기서 막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샅샅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제가 본문 A를 특히 적어 놓았다는 걸 여러분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제가 번호별로 이렇게 적어 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3. 출제 유형 33문항 중에 40점 만점이에요. 점수가 되게 좀 지저분해요. 보시면 1점, 0.8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100점이랑 1번부터 제가 25번까지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유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몇 번 어떤 본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일과 다이얼로그 이런 거 써놨잖아요, 어머님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변형 이렇게 써놓은 것들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는 지문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게 제가 일부러 좀 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어머님들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먼저 가보시면 이 올해 출제 경향의 특징이 뭐냐? 지문 변형이 다음 페이지 5페이지 가보실게요. 출제 경향. 올해 출제 경향은 뭐냐면 2021 중간고사의 두드러진 특징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문 변형이 예년에 비해서 두드러진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올해 정말 제가 거의 정신여고를 한 7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여고에서 이렇게 지문을 치사하게 바꿔놓은 적은 정말 그러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바꿔놓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치사하게 많이 바꿔놨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해놨죠. 지문 어휘를 바꿔놨다. 객관식 4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여기 참석하신 어머님 계신데 100점 맞았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꼼꼼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라도 나 이거 푼 문제야. 본문 다 외웠어. 그래서 그냥 단어만 보고 이거 틀렸구나 맞았구나 하고서 그냥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지문에 단어를 바꿔놨어요. 반대말로. 어떻게? 원래는 not easy였던 거를 챌린지. not easy가 쉽지 않은인데요. 앞에 not을 빼버리고 챌린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not easy가 챌린지로 바꾸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애들은 여기 easy 자리인데 챌린지를 써놨네? 틀렸어. 보통 이렇게 생각해. 반대말 써놨으니까 앞에 not을 빼버리고 반대말 써놓은 거예요. 왜 아이들은 이거 틀렸구나. 교과서랑 바뀌어있네. 이걸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고치는 이렇게 틀리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어휘를 다 바꿔놔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지문을 바꿔놨습니다. 좀 치사하게?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신중하게 안 봐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함정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신중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막 풀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보시면 지문 어법이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지문 어법도 사실은 이거는요 조금 문법적인 기본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난이도 최상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본문 그냥 외운 학생들 다 틀렸습니다. 어법 다 바꿔놨거든요. 어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학생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그런 실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외고 준비하고 그런 학생들, 어법이 약한 학생들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평소에 이건 어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분명히 본문만 외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바꿔놓고 예를 들어 원래는 본문에는 what이었는데 앞에 더스팅을 써놓고 which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바꿔놔서 학생들에게 함정을 놨다는 것 어머님들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시면 단순히 본문을 암기해서만은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휘력이나 기본적인 어법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실력이 부족해서 오답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풀다가 많이 틀릴 수 있어서 오답률이 높을 수 있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교과서 세 번째 보시면 객관식 1번 같은 경우가 또 바꾼 경우인데요. 교과서 객관식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why don't you라는 되게 쉬운 구문이긴 한데 이 이외에도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영어적 표현을 많이 알지 못하면 틀리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평소에 영어 실력이 좀 못했어. 중학교 때 영어 공부 별로 안 했어. 근데 나 고등학교 가서 영어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는 좀 점수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안 나왔을 수 있다는 거고요. 평소에 기본적인 실력이 좀 있었던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서 기본 실력도 갖춰져 있었던 학생들은 그래도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번 시험에 어휘 문제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어머님? 자, 여기 세 번째 3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3번 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쭉 보시면 어휘 문제가 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잘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4번 표를 보시면 좋아요. 4번 표에 보시면요. 유형별 문항수 및 배점 이렇게 보이십니다. 유형별 문항수 및 배점 4번 보세요. 4번 표 보시면 어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문항수가 어휘 문제가 9문제고 객관식이 9문제, 서술형이 2문제, 그래서 토탈 11문제. 100점은 13.5점으로 34%에 해당하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올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해마다 근데 정신여고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올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특별히 이렇게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라든가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올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다시 가보실까요? 5번 다시 다음 페이지 가보실게요. 그렇다면 정신여고의 일반적인 경향은 뭐냐? 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늘 항상 반복되는 거. 정신여고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5번 밑에 내신의 일반적인 경향 제가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타 학교에 비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본문 외 지문의 비중이 많이 엄청 크다. 그래서 2년 전쯤에 본문보다는 본문 외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가 무척 낮았어요. 그때 왜 그랬냐? 중간고사에서 변별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기말 때 그렇게 탁 학생들 뒤통수를 치신 거죠. 아이들이 그런 본문 외에는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샅샅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정말 각 교과서의 각 단원의
그 본문 뒤에 그래머 파트가 항상 있어요. 거기서 영상 문제가 반드시 서술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매번 이거는 항상 룰이에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정신여고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고쳐라. 고른 다음에 고쳐라. 고치는 것까지 해야지 맞는 것. 이것도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어순배열은 보통 어떤 학교들은 해석이 안 주어지는데 정신여고는 항상 해석을 주고 어순배열을 하시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자, 추가 지문에서 번역 문제가 객관식으로, 추가 지문 보통 이제 어려운 지문, 이번에도 CNN이나 이런 데서 발췌된 지문이 추가 지문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해석 문제가 항상 나와요. 번역 문제.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운 지문을 항상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능률복화가 항상 추가가 되잖아요. 능률복화 같은 경우는 예문을 가지고 예문에서 나온다는 게 항상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만은 꼭 하자. 첫 번째, 지문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할 것이냐. 그렇다는 거는 그냥 공문만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첫 번째는 문법적인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문법 문제를 그냥 줘요. 지문을 암기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풀게 하고 가능하면 이해를 하게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하고서 또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본문을 암기하고서 그냥 그거를 고르기를 하게 되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지문을 주고 학생들한테 답을 찾게, 문법 문제식으로 답을 찾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내신 수업 때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신 공부할 때는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평소에 문법을 좀 기본기를 다져야겠죠. 근데 내신이 아닌 기간에 문법을 어떻게 다질 것이냐. 어머님들 보시면 내신 어머님은 문법 되게 잘 다지게 시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문법도 되게 좀 잘하는 편인가 봐요, 어머니? 보통 외고하면은 아니 그걸 떠나서 어학원도 뭐 초에 바꾸려고 이제 테스트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나왔긴 한데 문법 문제 다 맞았다. 이런 학생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제가 어학원 통화할 때 들었거든요. 문법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정확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자기가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흔치 않은 스타일. 흔치 않은 네, 스타일이에요. 저는 걔한테 어떤 것도 하라고 얘기를, 왜냐면 제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터치 전혀 못하는데 대신 어렸을 때 영일 좀 보내고 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숙제만큼은 그날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또 또래 아이가 있는데 좀 영어는 약간 감각,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좀 있는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걔를 보면서. 왜냐면 똑같이 했는데 조금 다른. 그럴 수 있죠. 네. 아주 어려서부터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인 거고, 네, 아주 좋은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평소 문법 짧은 기간이지만 내신 때도 제가 원리를 가능하면 이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방학 때 어머님들이 내신 문법 막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께 이것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념 정리시키신다고, 뭐 첫 주는 가정법, 두 번째 주는 투부정사 동명사, 세 번째 파트는 뭐 분사, 이런 거 이렇게 시간표 쫙 돼 있는 거 보내시죠. 그런 거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그냥 우리가 필요한 문법사항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왜 문제를 못 푸냐면요. 딱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필요한 문법이 뭐냐, 또는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한 문법은 뭐냐면요. 딱 이걸 봤을 때 여기가 뭐가 필요한, 지금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내야 돼요. 이게 누구 자리일까? 이게 주어 자리인가? 목적어 자리인가? 주어 자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필요하다. 명사 자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필요한 거지. 이걸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수업은 투부정사, 동명사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역도 지문을 보고 여기는 가정법이 필요한 자리지. 그걸 자기가 생각해내고 가정법은 그럼 이러한 원리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수업은 어떻게 해요? 가정법 이렇게 먼저 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장을 보고 학생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는 동사 자리구나.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먼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가 필요하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수업 가면 수동태 이렇게 시작해요. 수동태가 필요한 거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 전에 그에 앞서 여기가 동사가 필요한 거라는 걸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죠. 보면 딱 그냥 문장 하나 주어지고 뭐 하나 여기 줬을 때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그러니까 여기 동사에서는 태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수동태구나. 수동태는 이렇게 생겼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수업은 수동태는 BPP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문제 당연히 못 풀죠. 맨날 그것만 반복해. 그러니까 문법 못 하는 거예요. 재미없고. 맨날 배워도. 가면 BPP 나 아는데? 근데 문제는 또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파트 나뉘어 있고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맨날 방학 때 되면 열심히 그런 수업을 보내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런 수업을 보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개념 수업은. 그래서 같이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문법적 기반을,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수업을 해서 방학 때나 내신 기간 이외에는 그런 수업을 풀려서 좀 기반을 탄탄히 시키시고 어휘도 평소에 꾸준히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부족. 보통 본문, 기차 특히 우리 여학교긴 하지만 여학생들도 암기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죠? 그냥 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 그냥 풀 수 있어요. 이해해서. 물론 문법적 능력이 있으면요. 암기하지 않아도 웬만큼 해결이 돼요. 그래도 정신여고 학생들 보면 그 시간 부족한 학생들 꽤 많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전화 와서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 아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전화 와서 시험 보자마자 다 아는데 못 썼어요. 혹은 다 아는데 저 그 실수 조금 실수했어요. 검토를 못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처럼 변형하는 것도 있고 은근히 몇 문제는 좀 헷갈리는 것도 얘는 이 학교가 일치불일치라든가 이런 게 은근 까다로워요. 그런 것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교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 지문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변형하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암기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또 서술형도 실수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려면 똑같이 나오는 걸 암기해야 한다. 그래서 본문 암기도 필수적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변형하는 거는 물론 체크해야겠지만 똑같이 나오는 건 암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번에 나온 서술형 4번 같은 경우가 거의 한 페이지 되는 지문 분량을 딱 줬어요. 그래 놓고는 밑줄도 하나도 안 쳐놨어요. 그래 놓고 그냥 그래요. 다음 중에서 문법 틀린 거 4개 찾아서 고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자기가 문법적 지식이 있으면 그냥 물론 시간이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죠. 암기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암기했으면 빨리빨리 눈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 암기도 역시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고 효율성 따져서 암기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암기해야 합니다. 자,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정신여고의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교과서의 본문 이외에도 정말 샅샅이 꼼꼼히 여기저기 열심히 다 봐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나오지? 지금 제가 퍼센티지를 약간 본문 대 본문 외를 이렇게 비율을 줬지만 얼마든지 바뀌어요. 이렇게 꼭 나오는 거 아닙니다. 비율은 바뀌어요.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일반석이 이런 문제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는 항상 나와요. 근데 이런 비중이나 이런 거는 늘 바뀌어요.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원의 그래머 파트 서술형 연습을 꼭 하자. 각 단원마다 2개씩 중요한 문법이 나와요. 본문 뒤에. 그 문법을 꼭 하나씩 서술형을 쓰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해석을 바꿔놓죠. 하지만 그 표현을, 그 문법상을 가지고 영작을 하는 게 꼭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래머 파트 서술형을 연습하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형 2개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능률 복화 같은 경우는 단어만 외운다든가 뜻만 외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 다음에 추가 지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해석만 해보면 안 되고요. 특히 해석이 뭔가 나는 매끄럽게 해석이 안 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직접 써봐야 합니다. 해석.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좀 1등급을 향해서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철저한 관리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밀착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고 좀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든가 그러면 될 때까지 붙잡아 놓고 시켜드리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1등급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월 17일 아니고요. 어머님 지적해 주신 대로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날 개강.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